1년 반 전에 저희 병원에 주베록 볼륨과 미라젯이 도입되었는데 많은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에게 주베록 볼륨을 사용한 이후부터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주베록 볼륨이 그래도 여드름 흉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셨을 때 좀 어떤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아쉬웠다. 일단은 환자분 팩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흉터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경우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얕은 롤링 스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흉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대부분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롤링 스카라는 건 약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좀 들어가 있는 여드름 흉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명 아래에서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명을 제가 비춰가면서 들어간 부분에 꼼꼼히 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는 2회, 3회 이러만큼만 치료를 해도 이 울퉁불퉁했던 굴곡이 매끈하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면 이제 경계가 좀 뚜렷한 소위 말하는 뭐 아이스픽 스카라든지 박스 스카 이런 경우에는 좀 결과가 좀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박스 스카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있잖아요. 그쵸. 이 벽면이 해결되지 않고 아래쪽에만 약물을 깔아주면은 물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 흉터의 경계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치료된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좀 치료하게 되죠?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베록 볼륨을 이용한 단독 치료보다는 그 외에 다른 치료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아이스픽 스카 같은 경우에는 TC를 이용한 도트피를 병행하기도 하고 박스 스카 같은 경우에는 경계면을 깎아주는 숄더링이라든지 프락셀을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주베록 볼륨이 아이스픽 스카나 박스 스카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기존 치료와 이제 병행해서 했을 때는 기존 치료만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롤링 스카만 있는 분도 있고 아이스픽 스카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이제 좀 섞여서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에 다 복합해서 치료하는 게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비존 부분에는 보통 아이스픽 스카나 박스 스카가 많으면 아이스픽 스카는 TCL을 이용한 도트피를 하고 박스 스카 부분은 숄더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주베록 볼륨을 이용해서 아이스픽 스카, 박스 스카, 롤링 스카에 다 주베록 볼륨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 마무리할 때 프락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뭐 4가지 정도의 시술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무슨 뭐 골든 스탠다드 이런 게 있진 않잖아요. 근데 요새 주베록 볼륨이 인기가 확 올라갔는데 이게 뭔가 정답인 것 같지는 않고 역시나 기존 치료랑 비슷하게 하나의 옵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의 옵션이 추가됐는데 기존에 못했던 영역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치료의 영역이 좀 확장된 느낌? 네. 주베록 볼륨이 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당연히 주베록 볼륨을 어느 정도의 농도로 믹스해서 사용할 건지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도가 사실 무조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진하면은 초기에 약간 면역 반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진 않고 약간은 묽게 희석해서 골고루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뉼라로 조금 더 아래층 깊은 층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바늘을 이용할 때는 주베록 볼륨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붉은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미라젯이나 큐어젯과 같은 바늘이 없는 인젝터를 사용해서 얼굴에 넣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미라젯을 이용해서 주베록 볼륨을 넣는 방법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자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조명을 비춰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미라젯 기계를 이용해서 주베록 볼륨을 넣으면 주사로 넣은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팽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확 부푸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푸는 게 바로 약물이 잘 들어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주베록 볼륨을 기계를 이용해서 넣는 걸 보는데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물이 잘 들어가게 되면 그 흉터 부분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고 흉터가 아래쪽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흉터의 개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오셨는데 진짜 얼굴에 흉터 많은 분은 제가 한 40분 정도 시술했었고 근데 흉터가 뭐 그냥 약간 적당히 있다 하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만으로도 시술할 수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보통 하는 편입니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게 있진 않을까요? 우선은 이제 홍반과 색소 침착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오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이나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 침착을 좀 더 빠르게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정말 가끔씩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시술했던 모든 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얼굴 전체에 뭐 한 두세 군데 정도의 비립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비립종의 경우에는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흉터는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생기는 경우이지만 주베룩 볼륨을 시술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면역 반응인데, 시술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시술 부위가 가렵고 붉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베룩 볼륨 여드름 흉터 치료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한 1년 반 동안 주베룩 볼륨을 이용해서 여드름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좋은 반응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좀 약간 효과가 좀 부족했었던 분들도 있는데, 주베룩 볼륨을 여드름 흉터 치료에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이 치료가 맞을지 내원하셔서 시술을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